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하면서 돈도 잘 벌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남편이 시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이유로 나날이 삶은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겪던 고통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을 얘기해 볼까 싶네요. 특히 저의 시어머니는 성격이 좋지 않고 돈을 많이 밝히는 속물 같은 사람이라 잔소리로 늘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죠. 너 이거 라면을 먹으라고 끓여온 거니? 이거 짜서 먹지도 못하겠다. 계란은 또 뭐 이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게 반숙으로 해놨어. 면은 내가 푹 삶아야 소화가 잘 된다고 말을 했는데 면도 완전 덜 익어서. 아주 사람 먹으라는 건지 음식 쓰레기를 만들어 놨구나. 어머니, 저 분식 일만 몇 년을 했는데요. 라면 만드는 거는 자신 있으니 한번 먹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있을 거예요. 먹어보나 마나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니? 시모 모시게 된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니? 내가 집 팔아서 민수 도와주고 있는데 눈치 주는 거냔 말이다. 아니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게 라면을 이따위로 끓여? 너 정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분식일도 제대로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내가 이래서 너랑 우리 민수 결혼하려는 거 반대했었던 거다. 아니, 어머님, 저랑 남편 결혼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또 왜 하세요? 설마 저 분식일 관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엄마랑 아빠가 건강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식당 접어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하지도 마라. 너 같은 며느리 내가 진심으로 인정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물어보자. 그럼 너 이제 뭐 해먹고 살겠다는 거냐? 너가 분식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말을 해보라는 얘기다. 저도 이것저것 모색해보고 있어요. 우리 민수 더 좋은 결혼할 수 있었던 애야. 그런데 너 같은 거랑 결혼한다고 우리 민수 제대로 장가도 못 갔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도 못 펴고 있잖니. 너가 아내로서 내조를 잘 해주고 우리 민수가 자기 능력에 맞게끔 성공해서 높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다. 어머님, 제가 그 이 사업하라고 3천만 원 빌려줬던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혼수해온 것도 제가 대부분 해왔잖아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부모님이 돈 대부분 대주신 집이고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남편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저랑 결혼하고 그이가 이득 봤으면 이득 봤지. 절대 손해본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따져보자면 미래 가치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곡선 그릴 주식이랑 가면 갈수록 폭락할 주식이랑 값어치가 같니? 너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고졸 주제 시모 말하는 거 따박따박 됐구나 해대고. 대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니? 어머님, 말대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분식 장사만 부모님 도와서 7년 넘게 했는데 라면을 맛없 끓였다고 타박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맛있게 끓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가게 접으시고 건강 때문에 장사 더 못하게 되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잔소리 좀 했다. 내 속이 터지는데 잔소리 좀 못하겠니? 우리 민수 앞으로 하는 사업, 네가 돈으로도 지원해 줄 거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잔소리할 줄 알거라. 꼴랑 3천만 원 투자해 준 걸로 생색낸 거 죄다 잔소리에 지적질로 갚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 긴장하고 살라고 이거 사. 알겠니?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쯤 저희 부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분식 일을 하시다가 가게를 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돈을 많이 벌 때는 저나 부모님에 대해서 늘상 좋은 말만 하던 시모였었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심지어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과 제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편들어서 이런 시모의 구박에 반박을 해줬어야 됐는데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여보, 어머님이 지금 자꾸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 들었었잖아. 근데 왜 당신은 구경만 하고 있고 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질 않는 건데? 엄마 말이 솔직히 틀린 건 없으니까 그렇지. 너랑 결혼하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득 본 건 없잖아. 또 당장 최근에 사업 힘들 때 엄마가 집 정리하고 나 도와줬던 것도 있고. 당신 사업한다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 때려쳤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업해봤자 위험만 크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 그런데 멋대로 사업 벌이다가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날 탓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모셔서 힘든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나.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 많이 저축 좀 해두지 그랬어. 그랬더라면 내 사업 성공할 수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실패하게 만든 거잖아. 당신이 나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않아서 망해버렸던 거라고. 솔직히 나는 능력도 있고 잘난 사람인데 당신 같은 거랑 결혼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완전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에 다 물들어 버렸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당신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결혼 잘못한 것 같으면 이혼을 하든지. 난 솔직히 아쉬울 거 없어. 우리 사이에 애도 없겠다. 이혼해볼까? 서로 아쉬울 거 없고 잘 됐네. 그런데 너 그거는 알아둬라. 너가 지금 장인이랑 장모 아픈 와중에 혼자 먹고 사는 일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나마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돈 조금이나마 벌어주고 있는 덕분에 네가 목숨 건사하고 있는 거야. 당신 사업에 3천만 원이나 지원해준 나한테 할 얘기야? 그놈의 3천만 원 지긋지긋해 죽겠네. 나중에 내가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그럼 당장 갚아. 나 호떡 장사 시작할 건데 당신이 그 3천만 원 빨리 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사업을 제대로 하고 가게도 차리고 직원도 고용해야 하니까 그 돈 필요하다고. 야, 고작 호떡 파는데 무슨 3천만 원씩이나 들어? 됐으니까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당장 내가 없어서 사업 망할 판인데 3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호떡 장사? 그게 어지간히 되겠다. 해오던 분식 장사와 비슷한 결이 있어서 나섰던 것이고 가게를 꾸리는데 필요하니 빌려준 3천만 원을 돌려달라 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노발대발 성질을 내더군요. 너 지금 호떡 장사라고 했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어머님 호떡 장사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아요. 분식으로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다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예요. 너가 김밥 만드는 것부터 라면 끓이는 것까지 하나도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네가 혼자서 장사를 한다고 성공할 것 같니? 보나마나 망할 거다. 망할 거니까 괜히 허튼데 돈 쓰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민수 사업이나 더 투자를 하란 말이다.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장사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빌려줬던 돈도 다 받아낼 거고요. 네가 우리 애한테 빌려줬던 돈이라고 했니? 그게 왜 빌려줬던 돈이야? 투자를 했던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했잖아요.
몇 년 내로 돌려받겠다고 했던 것들도 다 녹음되어 있는데. 기가 막혀서 너 그러면 그걸 다 증거까지 갖춰놨다는 얘기냐?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너도 떳떳할 거 없는 사람이잖니. 왜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굴어? 계산적인 게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려면 천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는 가족이니 돈 달라고 하다가 사정 아쉬우면 남인 게 어머님이랑 그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이 사업 시작한다고 직장 잘 다니던 거 때려치고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한테 생활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이는 비싼 차에 핸드폰에 온갖 기계는 다 최신으로 구매하잖아요. 보나마나 망할 거라면서 조금도 도움 안 주는 그 사람을 제가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납하고 자시고 간에 사업하는 애니까 최신 기계로 장만하는 거 아니냐? 사업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너가 이런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대니까 우리 애가 기운이 빠지는 거 아니냐? 사업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내 내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너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 너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니? 어머님, 제가 파는 호떡 드셔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된다고만 하세요? 몇 년 동안 해도 안 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제가 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네가 하는 호떡 먹어봤는데 아주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구나. 그리고 뭐 씨앗인지 뭔지는 왜 쳐넣는 거냐? 그게 요즘 잘 나간다고 하고 또 사람들 평도 좋아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도 팔고 씨앗 안 들어간 것도 따로 있어요. 각각 취향에 맞춰서 제공되니까 문제될 것도 없죠. 그렇게 남들이랑 다른 길로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래서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데. 어휴, 우리 민수나 나나 대학 나와서 교양도 있고 지식도 많잖니. 그러니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구분이 된단 말이다. 근데 너 같은 고졸들은 그런 구분도 안 되고 당장 그때그때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사돈 양반도 그렇고.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 가족이 실패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건강이 나빠져서 장사를 접게 된 거라고요. 건강 악화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거고요. 그게 그 말 아니니? 건강 관리 못해서 사업 접은 것도 결국에는 실패나 다름없는 거야. 그리고 호떡이라고 했니? 호떡 그거 순 설탕만 들어가서 건강에도 나쁜 걸 왜 파는 거냐? 이런 음식을 판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술집에서 접대하는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거란다. 너 다시 잘 생각해봐라. 음식을 뭘 파는지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야. 음식 뭘 파는지, 인격이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제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또 만족스러운 거고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구나 아주. 됐으니까 잡소리 하지 말고 돈 달라는 소리 앞으로 한마디라도 더 꺼내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었던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말했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 잡아떼며 돈을 내놓지 않자 저로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건데 말이죠.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속으로 사기는 한편 호떡 장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간 모아왔던 돈이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게를 여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했죠. 가게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었던 저는 단순한 호떡이라고 해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이나 깨달은 것들, 다른 가게의 호떡을 맛보며 분석한 것들을 그때그때 녹음해뒀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었던 레시피라든가 혹은 재료 선정 등 필요한 정보들을 녹음기에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유별나다면서 잔소리만 해대더군요. 또 유난을 떠는구나. 고작해야 호떡 장사에 뭘 녹음기까지 쓰면서 장인인 척하고 있니? 호떡 팔고 싶으면 그냥 적당히 반죽하고 설탕 넣어서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너는 남들이랑 다른 걸 시도하려고 그러니? 왜 튀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튀지 못해서 안달인 게 아니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철저하게 하려는 거죠. 저 완벽주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가 완벽주의 있건 없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제발 내 눈에 거슬리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다. 녹음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재료 기록해봐야 뭐 달라질 게 있다고 그러니. 애초에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았으면 다들 성공했겠다. 김밥 장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근데도 실패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란 말이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둘 다다, 둘 다. 어휴, 우리 민수만 해도 지 좋다는 애랑 결혼했었으면 지금쯤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막심이구나. 왜 하영이라고 우리 민수 좋다고 쫓아다니던 잘 사는 집안 딸 기억나지? 그런데 우리 민수가 정신이 나가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잖니. 당시 생각해보면 너가 돈은 좀 더 잘 벌었었어도 우리 민수한테 장래적으로 도움되는 건 걔였을 텐데 말이다. 걔 집안이 교수의 박사의 아주 학자 집안이야. 사업을 한다고 해도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대성할 수 있는 집안이고. 어머님, 지금 저랑 남편 전애인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다. 앞으로도 이렇게 내 속 썩이고 유별난 모습으로 짜증나게 하면 더 심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거라. 하여튼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속을 이렇게 썩이나 몰라. 어휴, 내 팔자야. 어머님,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돈 못 벌고 더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남편이랑 어머니 먹여 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고 당장 형편 어렵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김밥집 장사 말아먹고 이제 설탕 음식이나 파는 너한테 더 듣고 싶은 말은 아니구나. 됐으니까 닥치고 너는 네 살 길이나 알아서 잘 궁리해라.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숱한 요리에 대한 생각들을 녹음기를 통해 기록하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또 매진했죠. 레시피라든가 변동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호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했습니다. 잠을 쪼개가며 코피까지 날 정도로 열심히 한 성과가 있었던 덕분인지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우연히 녹음기를 집에 놓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가 켜져 있었는지 남편과 시모의 이상한 대화가 담겨 있더군요. 잡음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제가 가난뱅이이니 빨리 버리고 새 장가를 가야 된다는 내용부터 이미 유부녀인 전애인과 다시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말 등이 담겨 있었죠. 이를 수긍하기까지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전 여친과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겠다는 제게 엄마는 만류를 하면서 받아낼 건 받아내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죠. 엄마, 나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겠어. 당장 이혼할까 싶어. 너 당장 이혼한다고 쳐도 너한테 속이야 편하겠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잖니.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부터 갖춰보거라. 불륜을 하는 증거를 잡는다든가 그런 모습만 있어도 네가 이혼할 때 상당히 유리해지니까 말이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그리고 호떡 장사한다고 신경 쓸 것도 많은 상황이야.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니고 증거를 잡고 그러겠어? 그럼 이 엄마가 나서서 증거 잡아줄 테니까 장사나 열심히 하고 있어. 장사할 때도 그렇고 모름지기 사람이 참고 버텨야만 무르익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또 박서방이 너한테 빌렸던 돈 있잖니.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골치 아프기 전에 그런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봐야지. 이거 사. 적어도 빌려준 돈을 받고 나서야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이득이 되지 않겠냔 말이다. 엄마 말 듣고 있으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네. 그렇게 할게. 그리고 박서방이랑 이혼하는 과정에 엄마가 증거만 확실하게 잡아줘. 말하는 대로 내가 박서방한테는 어떻게든 빌려줬던 돈 다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엄마에게 남편의 미행과 추적을 맡겨뒀습니다. 확실한 불륜의 증거라든가 남편이 저를 버리기 위한 행동들이 무엇일지 파악할 준비도 끝났죠. 이 와중에 호떡 사업은 아주 잘 풀리기 시작해서 방송에까지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슬쩍 자신의 돈을 내놓으면서 제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자, 3천만 원. 이렇게 당신한테 빌린 돈 갚는 거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 알고 있지?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고 마음으로 아끼는지에 대한 증명이기도 한 거고. 징그럽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언제 이렇게 나한테 신경 썼다고 갑자기 큰 돈을 불쑥 내놓는 건지도 모르겠네. 설마 내 사업이 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발걸치려고 이러는 거야? 에이, 내가 그동안 마음에 부채감이 계속 있었잖아.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우리 앞으로도 영영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지내자. 결혼 5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큰 잡음 없이 잘 지내왔잖아. 그리고 엄마 때문에 서운했었던 거 내가 미안하니까 앙금 쌓인 거 있으면 풀어버리고.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어찌됐건 빌려준 돈 갚는다고 하니까 내가 잘 받을게.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나 정말 당신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야. 3천만 원 내가 갚긴 했었지만 그걸로 가게도 확장하고 아르바이트도 더 쓰면 빠듯하잖아. 정말로 순수한 호의로 한 거니까 절대 안 갚아도 되니까 알겠지? 절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애시당초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것뿐이잖아. 당신 설마 나한테 무슨 대가 바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지? 에이, 대가를 바라다니.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하여튼 파이팅이야. 우리 마누라 최고. 저는 남편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 여친과 다시 잘 해보려고 접근을 했다가 도리어 퇴짜를 맞았거든요. 엄마가 남편을 몰래 추적했고 전 여친과 잘해보려고 몇 번이나 수작질을 하다가 오히려 따귀만 맞고 물러난 것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릴 때까지 몰렸던 남편은 제게 빌려준 돈을 갚는다는 말을 하면서 호의를 베풀고 뒤늦게서야 제게 잘해주려던 것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있구나 싶었기에 저로서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호떡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도 모르고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집애가 사업한다고 까불고 깝쳐대면 남편이 길을 못 펴는 거 모르니? 너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민수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겠어?
언제는 돈 잘 버는 게 내조라고 하셨잖아요. 호떡 장사 잘 풀리고 있고 방송에도 나온 상황인데 이대로 접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빌려준 돈도 받고 직원도 더 쓰고 가게도 확장하고 있고 모든 게 순조로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냐. 기운이라는 게 본디 남자한테 중심이 가 있어야 한다. 그게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잘 풀릴 수가 있는 법인 거야. 너가 지금 당장이야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데요? 가게 당장 우리 아들 명의로 돌리거라. 그리고 너는 주방에서 보조로 우리 애 하는 거 돕고. 남편이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 애가 선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잖니. 요리 만들고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거 딱 걔 적성이다. 그러니 사업 접고 장사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 너도 협조하거라. 괜히 욕심 부리다 가게 잃고 나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이 시모가 하는 말 새겨 들을 수 있지. 응? 괜히 욕심 부리다 빚 생기고 사채 쓰고 인생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우리 아들 명의로 가게 돌려라. 알겠니? 그런데 아줌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시고요? 뭐? 너 낮술 먹었니?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난 네 시모다 시모.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 누구시냐고? 나는 댁 아들이랑 결혼한 적 없는데. 뭐?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이게 진짜 미쳤나?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당신 아들이 전 여친 찾아가서 울며불며 매달리다가 수작질을 한 거. 그러다가 딱이 맞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네 아들이 잘 사는 전 여친이랑 맺어지게 하려고 했고 나 버리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거든. 이 미친 아줌마야.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미친 아줌마라니. 그리고 사정 설명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런 소리를 짓거리면 내가 믿을 줄 알았니? 이거 엄마가 나한테 찍어준 사진이거든.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심지어 녹음까지 되어 있는데? 예. 아가, 일단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사돈이나 너나 뭘 어떻게 보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일 보이는 거 그대로 판단할 게 아니야. 너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다. 착각은 무슨. 헛소리하지 말고 꺼지세요, 제발. 당신 아들이랑 둘이서만 지지고 볶고 하시고요. 나까지 괜히 인생 망치는데 끌어들이지 말고요. 무슨 멀쩡히 잘 되는 사업을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라 마라 헛소리야. 아가 제발 마음 돌리렴. 우리 민수가 지금 사채까지 쓰면서 너한테 자존심 세우겠다고 대출받은 상황이잖니? 3천만 원 갚은 그 기특한 마음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응? 아, 3천만 원을 사채로 빌리신 거였어? 사업한답시고 나대더니 아주 갈 때까지 갔구만. 그런데 사업도 지금 안 풀리고 있고? 그래. 민수 너가 안 받아주면 걔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지금 이혼을 해버린다는 건 걔랑 나 죽으라는 소리랑 같은 얘기다. 아니? 그럼 죽으시든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셔야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래도 5년 넘게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댁 같은 시모 둔 적 없다고. 나 같은 며느리 인정한 적 진심으로 없다면서요? 결혼 내심 반대하고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랑 결혼한 적도 없지. 같은 논리인데 이해가 안 가? 대학도 나왔다면서 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했던 말 아니냐. 응? 아가, 내가 잘못했다. 꺼지시라고요. 앞으로 더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릎 꿇고 너한테 평생 사죄하마. 아가. 저는 결국 남편과 그 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긋지긋한 신모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그 뒤로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구구절절 그 뒤로도 알려왔는데요. 매일같이 사채업자가 집 앞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호통을 친다는 것부터 해서 전화에 시달리느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이것저것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가게에 찾아와 애원을 하는 남편. 명품 양복에 최신 핸드폰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남편은 허름한 꼴이 되어 있었고 차도 처분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고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저로서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이니 제가 그들을 품어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는 간간히 연락을 해오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되었네요. 본인들의 탐욕 때문에 결국 성공의 과실을 함께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어리석은 두 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은 이번 명절은 어머니 쪽에 들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야 괜찮지. 근데 웬일로 어머니 쪽에를 다 들려? 어머니 같이 지내던 아저씨랑 또 갈라지셨다네. 이번엔 그쪽에서 바람이 났나 봐. 세상에.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되셨어.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도 막상 혼자 계신다니까 신경이 쓰이긴 쓰이시나 봐. 그래, 아버님도 참 보살이시다. 난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괜찮겠어? 아휴, 미워도 어쩌겠어. 그래도 배 아파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아버지도 그냥 이번엔 어머니 쪽으로 한번 가라고 하시더라. 우리야 아버지랑 같은 동네 사니까 언제든 뵐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럼 이번엔 아주버님네도 어머니 쪽으로 오시는 거야? 안 그래도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형은 죽어도 가기 싫다나 봐. 어릴 때 우리 형제랑 아버지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부모 대접해주냐고. 난 하도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형은 다 기억이 나서 그런가. 나보다 상처가 큰가 봐. 하긴 어머니 외도는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이긴 하지. 친아들인 나조차도 어머니가 어색한데 당신은 더 어색하겠다. 이번 명절만 잘 보내면 당분간은 또 어머니한테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이번에만 좀 힘내줘. 나는 괜찮아. 어머니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기회 있을 때 배워야지. 그래, 고마워 여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뵙네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주 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사정이 좀 있어서. 아, 네. 앞으로 자주 뵈면 되죠. 그래? 그래줄래? 나도 갑자기 혼자 살자니 영 외로워서. 아이, 당신도 참.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얼른 대답 안 하고 뭐해. 네, 뭐 시간 될 때 인사드릴게요. 예, 막내 며느라. 잠깐 이리 좀 와보련?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꼬박꼬박 찾아가고 있지?
네, 그럼요. 어떻게 지내시든, 잘 지내고 있든.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바둑 두신다고 기원 다니시는데 잘 맞으시나 봐요. 재밌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 양반이 젊은 시절에도 오목이니 바둑이니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어. 나이 들어도 변하질 않는구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끼니는 잘 챙겨 먹든? 따로 아프신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끼니를 잘 안 챙겨 드시려고 해서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기는 해요. 그래? 아휴, 젊을 때부터 입이 짧던 양반이 나이 들어서도 결국 아휴.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휴,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네. 아들이라고는 딱 두 놈이 있는 것들이 제 애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야 말이지. 이래서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어미한테 무관심하다니까. 아, 원래 아들들이 무뚝뚝하기는 하죠. 첫째 아들 놈은 제 부인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더라니까. 인섭이는 그래도 안부 인사 전화라도 한 번씩 하는데 첫째 그놈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바쁘셔서 저희도 잘 못 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대답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인섭 아빠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니? 만나는 사람이요? 없어요. 그래? 다행이네. 사실은 내가 인섭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 아버님이랑요? 근데 원체 연락을 뚝 끊고 살던 처지라 잘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말인데 막내 며느리 네가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제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인섭 아빠랑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인섭이 말로는 인섭 아빠가 널 많이 예뻐한다고 하던데. 아버님께 어머님이랑 만나보시라고 말씀 정도는 드려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아버님이 거절하시면 거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일단 알겠다. 들어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고마우니까 이거 받아. 상품권이거든? 얼마 안 해. 네?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궁금했던 것도 다 얘기해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래도 너희 부부가 인섭애비랑 같은 동네 산다니까 얼굴을 마주쳐도 한 번 더 마주치지 않겠니? 너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인섭애비 소식을 알려주겠어. 아유, 이런 건 그냥 알려드려도 되는 건데 저희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인섭 씨랑 감사히 잘 쓸게요, 어머니. 그래. 앞으로도 좀 부탁해. 여보, 어머니가 상품권 주셨는데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영 좋지가 않네. 용돈 좀 챙겨드리자. 어머니가 상품권을 왜? 그게 어머니가 아버님 소식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 옛날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조금 애틋해 보이시길래 근황 조금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버지 근황을? 왜?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한테 묻기엔 자신이 없으셨는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와, 어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이제 와서 그 남자가 도망가니까 아버지를 찾아? 우리 버리고 떠나실 땐 언제고. 후회하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미 우리 셋 다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후회하시면 뭐해.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랑 다시 잘 되는 건 우리 형제가 원치 않아. 아버지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셨는데. 자기 생각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저렇게 혼자 지내시는데 다시 서로 의지하시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많이 외로워 보이시고. 어머니 선택 때문에 외로워지신 건데 달게 받으셔야지. 형이 왜 어머니 안 찾아뵌다고 하는지 알 것 같네. 당신도 괜히 마음 약해져서 어머니 너무 다 받아주지 마. 알겠어. 3개월 뒤. 여보, 출국 날이네. 당신만 두고 다녀오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그니까 한 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해. 그래도 요즘은 영상통화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전화할게. 전화 잘 받아야 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예, 정아야. 어머,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인섭이 한 달 동안 미국 출장 갔다는 소식 들었다. 네? 네. 그래서 말인데 인섭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살 순 없겠니? 네? 인섭 씨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단 둘이요? 왜? 불편하니? 그런 건 아닌데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아유, 얘도 참 꼭 그걸 내 입으로 다 말해야 알아. 지금이 절호의 찬스잖니. 인섭 아빠랑 자연스럽게 잘 해볼 절호의 기회. 네? 인섭 아빠네 집이 여기 바로 옆 단지잖아. 아무래도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많을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옆 단지여도 오며 가며 마주칠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어머니. 저희도 작정하고 아버님이랑 약속 안 잡으면 만나 뵙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인섭 아빠가 등록했다던 기원에도 등록했다. 그럼 마주칠 일이 많아지지 않겠니? 그러세요? 인섭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일단 인섭 씨한테는 이야기는 해봐야겠어요. 예! 인섭이한테 말하면 큰일 나! 내가 지혜비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켤 놈이야. 아휴, 절대 말하지 말고. 애미야, 넌 같은 여자니까 내 맘 알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딱 한 달이면 돼. 한 달이면 내가 인섭 아빠 꼬드길 수 있으니까. 응? 비밀로 해줄 거지? 네. 정아, 너 남편 출장 이번 주에 간댔지? 주말에 예정대로 너네 집에서 자유부인 파티하는 거지? 나 완전 기대 중이잖아. 미나야, 안 그래도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 집 안 될 것 같아. 에? 왜? 남편 출장 가서 집 비는 거 아니었어? 그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 달만 같이 살자고 하셔서. 시어머니? 너희 시부모님 진작에 이혼하시고 시아버님만 모신다 하지 않았어? 원래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분이랑 헤어지셔서 시아버지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근데 우리 집이 시아버지네 바로 옆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고 싶으시다네. 와,
시어머니가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제 와서 무슨... 아니, 그리고 잘해볼 거면 알아서 잘해보지. 왜 너네 집에서 산대? 세상 불편하게. 그니까. 심지어 남편한텐 말도 안 하고 찾아온 거 있지? 남편 알면 난리 난다고 비밀로 해달래. 이미 짐 싸서 찾아온 거 내쫓을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다.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어떻게 아들도 없는 집에 며느리랑 살 생각을 하셔? 시어머니 안 계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시집살이는 안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내 말이 어쨌든 파티는 못할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외출이나 맘 편히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난 이거 시어머니랑 껄끄러워진다고 해도 남편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말 안 하게? 저렇게 사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좀 지내보고 말을 하던 말던 해야 될 것 같아. 살다 며느리를 사랑의 오작교로 삼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네. 이건 또 무슨 신선한 난관이냐? 아무튼 힘내라, 정아야. 못하겠음 시아버지한테 말하고 바로 때려쳐. 알겠어. 곧 다시 약속 잡자. 며느라, 출출하지 않니? 어머니, 아까 점심 드셨는데 또 출출하세요? 식사 때는 내가 입이 좀 짧아서 많이 못 먹는데 중간중간 입이 심심해서 간식 같은 걸 먹어줘야 해서. 집에 먹을 것 좀 없니? 저희 집은 간식을 안 해서 딱히 드릴 게 없는데 어머니 드실 만한 것 좀 장봐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어머님, 기원은 안 나가세요? 기원은 내일부터 끊어놔서.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오시는 거예요? 인섭 아빠 나가는 시간에 맞춰보려고 하는데 언젠지 혹시 아니? 전에 듣기로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가신다 들었어요. 그래? 그럼 그때 잠깐씩 다녀오지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신 거네요? 응원할게요, 어머니. 그래, 너밖에 없다. 고맙다. 다음 날. 요즘 경영학개론이란 영화가 유행이라던데 너는 봤니? 전 아직 못 봤어요. 인섭 씨가 없으니까 같이 볼 사람이 없네요. 그래?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같이 보러 갈래? 어머니 점심 드시고 기원 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참, 그렇지. 그럼 기원 갔다 와서 다녀올까? 그러지 마시고 기원에서 아버님 만나시면 아버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녀와 보세요. 아버님이랑 영화도 보시고 하셔야 다시 잘 되시죠. 그런가? 그래도 또 여자들끼리 영화 보는 맛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이랑 점심 먹고 바로 나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 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내 팔자야. 알겠다. 다음 날. 어머니, 어제 기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놈의 기원! 기원 얘기 좀 그만하거라. 네? 너는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으니? 왜 자꾸 기원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는 이유가 기원 때문이라고 하셔서요. 아버님이랑 잘 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관심이 그리 많니? 시어머니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제 약속 있다고 홀라당 나가버리고. 약속이 있었음 밥이라도 차려다 놓고 가든가 혼자 다 식은 밥이나 먹게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섭 씨한테도 말 안 하고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게 해드렸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바로 나갈 테니 걱정 말거라. 네? 아버님이랑 잘 되면 나가신다고요? 인섭 씨는 한 달 뒤면 돌아오는데? 뭐 어떠냐? 그놈이 내가 들어올 땐 막을 수 있어도 이미 들어왔는데 내쫓을 수 있겠어? 그럼 인섭 씨 돌아와도 계속 여기서 지내실 생각이란 말씀이세요?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나갈 거라니까. 아버님이랑 언제 잘 되실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와달라고 여기 살겠다는 거잖니.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말 안 통하는 분이네. 그러니까 미치겠어. 인섭 씨, 어머니 여기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 알면 나한테도 난리 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뭘 망설여. 쫓아내. 그 아줌마 이혼까지 해놓고 무슨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 다 하려고 하냐?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도 인섭 씨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해. 나도 맘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쉬워야 말이지. 너네 아주버님이 어머님 되게 싫어하신다 하지 않으셨어? 아주버님한테 부탁드려봐. 아주버님한테? 도와주실까? 나 같으면 도와줄 것 같은데?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시어머니랑 잘 되고 있는 건 맞는지. 하긴 아버님 입장은 안 들어봤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아버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난 잘 지내지. 재수씨도 잘 지내시죠? 인섭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나? 인섭이도 없이 우리 둘만 어쩐 일로 부른 게냐?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기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아, 그럼 내 거기 다니는 재미로 요즘 사는데. 별일은 없으시고요? 별일? 무슨 별일? 아무 일 없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혹시 기원에서 마주친 적 없으세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거길 왜? 아버님 다니시는 기원에 다니시겠다고, 인섭 씨 없는 동안만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거든요. 뭐야? 그 여편네가 왜 우리 기원을 와? 재수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아듣게 말해줄래요? 그게 사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시다고. 뭐?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이 여편네가 드디어 돌았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재수씨, 인섭이도 알아요? 그럼 그동안 인섭이 출장 간 동안 재수씨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인섭씨는 몰라요. 어머님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말리기가 힘들었어요. 이 여편네가 우리한테 몹쓸 짓 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민폐 끼치고, 아이고 난리네 난리야. 인수야, 그 여편네 당장 끌어내. 재수씨, 지금 어머니 집에 계세요? 네? 네. 얼른 가요. 양심도 없지. 어딜 인섭이 몰래 재수씨 집에 얹혀 살아요. 그렇게 집 뛰쳐나갈 땐 언제고 혼자 됐다고 불쌍해서 인섭이네라도 안부 인사하라고 보냈더니만 그새 또 말썽을 부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라. 네, 가요 재수씨. 그 길로 어머니는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찌나 절 노려보시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저희 집에 은근슬쩍 들어앉은 거였어요. 순진하게도 진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으신 줄 알고 마음이 약해져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얹혀 살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함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리신 건지 시어머니는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도 기겁하며 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짧다면 짧지만 황당하고 강렬한 시집살이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